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오르자 이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때마침 타이밍 좋게 오늘 모시는 날이어서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IM증권 이창환 영업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꽤 많은 기여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종목들도 너무나 잘 가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보고서 혹은 TF 구성 소식 등등 혹은 악재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상승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간밤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도 있었고, 전기차 쪽에서 봤을 때는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기차 의무화 철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는 나오진 않았고요. 그냥 공약 선거 때 얘기했던 그 공약 그대로 그 얘기를 했었고, 원하는 차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내용이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IRA법에서 폐기될 것이고 전기차 보조금 없어질 것이고 AMPC도 없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재와 노이즈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되면서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이 주가가 안 좋았고 물론 그것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고 불리는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실적들이 이제 적자가 되고 하면서 이제 주가 조정 받았는데 어제 이제 그 유니투증권에서 그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수 의견을 22년 만에 이제 그 홀드에서 바이로 이제 상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홀드에서 매수 의견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외 탄소 배출 규제가 이제 그 일부 조정 수준으로 이제 완화가 됐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 확대 정책도 추가가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그 2030년도에 기존에 이제 그 생산 목표를 했던 것보다 한 27% 정도 축소될 것 정도로 보고 있어서 그래도 올해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것과 이제 올해는 매출 3조 6천억이고 27년도 7조 7천억, 2030년도 20조 4천억을 봤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3조 6천억에서 그 2030년도 20조 4천억이면은 그 466% 성장입니다. 제가 이거 비슷한 얘기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적자가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추정치는 2030년도에 기준 그 판매랑 영업이익을 각각 이제 43만 톤과 5.7%로 해서 그 회사 가이던스는 2030년도에 그 캐파 71만 톤에 60만 톤을 판매를 하고 영업이익을 10% 이상으로 이렇게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제 매출 25조에 영업이익 2조 5천억 이상인데 여기에 비해서는 충분히 그 보수적인 예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리포트의 의미는 이제 그 어쨌든 가병환 위원이 오랫동안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섹터를 커버를 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영향이 있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질 때도 영향이 컸고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올라갈 때도 같이 영향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리포트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는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그 장기 가이던스를 처음으로 반영한 리포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에 매출 25조와 영업이 이제 그 2조 5천억 이상에 대해서 회사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를 보수적으로 계산했더 하더라도 일부 반영한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섹터의 올해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이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탈중국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관세까지도 포함해서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후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와 특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그 AC2 법안, 제가 요거 얘기 많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드밴스 클린카 그 2 법안 때문에 이 대규모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를 대량으로 이제 신차를 출시하게 되는데 그 신차에는 저가형 그 차량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일단 그 취임식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그 대중구간세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간밤에 이제 그 바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급락을 했고 채권 수익률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는 어쨌든 시장 전체 그
상승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나스닥 선물 좀 급등세가 나타나니까 오늘 밤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는 것들이 국내 시장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관세가 구체화되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어느 정도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대중국 관세 이제 그 고율 관세 부과한 것 때문에 11월 달에 그 중국의 전기차 수출액이 급감을 했습니다. 수출량이 뭐 42% 급감한 것처럼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히 이제 러시아에다가 어떤 무기를 공급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EU에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요구를 했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양측 간에 지금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율 관세가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면 우리한테는 이게 괜찮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CO2 배출규의 강화와 그 캘리포니아주의 그 ACT2 법안이 이제 26년부터는 굉장히 강화되고 이후는 올해부터라서 리포트를 다 체크해 보니까 미국보다 올해는 유럽의 성장률이 다 높게 나와요. 어느 증권사나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올해 성장이 유럽이 더 높고 특히 내년에는 그 북미 쪽이 성장률이 좀 클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완성제 기업들이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가격이 인하하고 저가 전기차를 출고를 하면서 그 딜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어떻게든 신차를 출시를 많이 해서 많이 팔려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많이 필 것인데 지난해는 이걸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많이 팔아야 되다 보니까 지난해 그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통상 그 완성차 기업들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는 시점부터 전기차 그 판매 전략을 강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좀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다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전기 판매를 확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EU 쪽은 올해부터가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판매가 EU 쪽에 집중될 것이고 캘리포니아 그 주의 ACT2 법안은 25년도 신차 그 GV 이제 GV 판매 기준이 22% 내년에 35%라서 올해부터 내년도 넘어가는 이 구간에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이 다가오고 우리 어제 취임을 했죠. 이게 다가오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 그동안 반영되었던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피크아웃이 어제 진행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 섹터 업황은 올해는 상저하고 흐름 그리고 내년에 본격 업사이클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내 종목들 그동안 많이 말씀 주셨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대주전자재료, 코스모 신소재 등등의 언급을 주셨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그럼 다 이제 보유 의견으로 정리할까요? 제가 이제 그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주목하자를 말씀드렸고 네, 맞아요. 탑핑은 LNF가 맞는 것 같고요. 실리콘국제 대주전자 재료가 있고 제가 전액 관련 종목 중에서 엔케가 덕산테크코피아를 말씀드렸습니다. 보기엔 네 종목이 가장 테슬라 밸류체인의 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그 네 종목을 좀 더 탑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섹터 안에서도 일단 전액 섹터를 일단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가장 수혜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테슬라 관련한 밸류체인 내에 좀 더 눈여겨볼 기업들 한 번 더 소개해 주셨고 비아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비아디가 국내에 이제 진출을 하고 생각보다 그 평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중국의 전기차를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이거 영향이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이거 EV3랑 비교를 하다가 그 니로 EV를 자꾸 비교하는 그 영상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로 EV는 국내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구매 고려된 생산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0대 남짓 팔리는 차고 이제는 판매 하위권에 있는 차를 자꾸 굳이 이제 그 EV3랑 비교하지 않고 니로 EV랑 비교하는 것들은 좀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 들어서 오늘 좀 비아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국내에서는 두 가지 트림은 나왔습니다. 아까 아토3가 3,150만 원, 아토3 플러스가 3,33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쇼케이스 전날까지만 해도 출고가가 아토3 3,190만 원, 그리고 아토3 플러스가 3,290만 원이었는데 아토3를 40만 원을 할인하고 플러스를 40만 원 올렸어요. 이게 왜 그런 거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아토3 플러스에는 그 앞좌석 통풍 시트라든가 전동 트러크, HD 사운드, 공기 정화 시스템들이 들어가는데 일반 그 깡통 모델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100만 원밖에 안 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플러스 모델을 위주로 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18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그 자꾸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비아디의 지금 예상 보조금이 2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3,190만 원이 200만 원이 딱 맞을 텐데 200만 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보조금
기본 모델을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대 살 수 있다는 요걸 맞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60.48kWh의 그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상온 복합 연비는 이제 주행 거리가 321km인데 그 EV3가 스탠다드가 58.3kWh의 350km고요. 그리고 그 롱레인지가 80.4kWh의 500km의 주행 거리 나오기 때문에 일단 롱레인지 모델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기본 모델, 그 스탠다드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BYD가 사실은 국내에서 굉장히 고가 전략을 피겠다, 프리미엄 전략을 피겠다고 했는데 이 EV3 때문에 그게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LFP 배터리가 그 프리미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이제 BYD의 그 그냥 어떤 뭐 이렇게 허황된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워낙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그 용량 대비 주행거리 낮다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EV3랑 맞추기 위한 지금 전략이 있는데, 그 아토3 플러스랑 이제 비슷한 급을 맞춰 보니까 그 EV3 스탠다드 에어 정도로 이제 그 상향을 맞출 수가 있었고요. 네. 아토3 플러스가 3,330만 원이고 EV3 스탠다드 에어가 그 4,115만 원인데, 보조금이 이제 아토3 플러스가 200만 원, EV3가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면은 각 차이가 385만 원 정도 됩니다. 네. 크지는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정부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중국 배터리 쪽에서는 견제하는 쪽으로 초점 맞추고 있고, 이게 내년에도 또 강화되기 네. 때문에 앞으로 BYD가 받는 보조금은 아마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버티고 있고 테슬라 입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빈틈 찾기는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4,200만 원 출시하고 독일에서 5,800만 원 출시했던 차가 국내에서 3,000만 원대 초반으로 한 것은 BYD가 지금 그 관세 8%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BYD의 고급화 전략은 이제 국내에 현대기아차 있는 한 허상일 뿐이고, 이 저가 전략 외에는 지금 국내에 진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절한 마진을 받기 위해서는 한 3,8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저자세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리튬 산철에 대해서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 못으로 뚫어도 불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약간의 그 제한적인 환경에서 그 배터리는 그리고 전기차 쓸 수 없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튬 산철은 보통 0.5 시레이트에서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데, 이게 2 시레이트 이상만 가면은 충방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화재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는데, 네. BYD가 그런 배터리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EV3와 성능과 가격을 비교되면은 BYD 아토3를 구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구매하시고자 하신 분들을 말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차와 달리, 그러니까 EV3랑 충분히 비교를 하시고서 구매를 선택 여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진영의 뉴스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AS 할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삼천당 제약 AS 오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또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어제 뭐 재밌는 소식이 외신이 있었는데, 이게 뉴스라기보다 그 셀렉티브 GBS라는 그 지수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풀 네임이 그 셀렉티브 GBS 글로벌 마켓 엑스 차이나 인베스테이블 유니버스 인덱스를 해가지고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중국을 뺀 나머지 모든 나라의 주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 지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일은 2월 6일에 편입될 것이고요. 삼천당 제약 말고 케어전이가 한 군데 더 있어요. 더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저께 장중에 이제 상승 전환이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IR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2월 5일에 그 메인 프로젝트 설명을 통한 그 투자자 이해 증진을 위해서 국내 기관 투자 대상으로 해서 NDR을 진행 예정인데요. 이 소식이 나와서 급등했던 이유가 그 IR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SCD412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정유형과 고용량에 대한 것과, 특히 에스페스 비만 및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 주가가 13%까지 급등세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최근에 삼천단 제약의 바이오 시밀러 그 SCG412 같은 경우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공급 계약에 성공하면서 상한가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저점에서 거의 2배 정도 올라온 그런 계기가 됐었고, 지난해 이제 캐나다 공급을 시작해서 이제 유럽 10개국, 미국, 라틴 아메리카까지 판매 확대가 성공하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 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가치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정고점까지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정도의 그 밸류가 발효가 될 것 같고,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 처음 말씀드렸던 에스페스, 그 비만 및 당뇨 치료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돼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천대장제약의 독일 제약사 그 프리제니우스 카비와 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 20년 독점 계약한 것들이 올해 지난해 이제 연말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 하방을 견조하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또 2월 5일에 이제 그 IR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장중 눌림 시에는 매수 관점에서 추가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고요. 그 삼천당 제약은 그래도 핵심 가치는 그 에스페스의 그 비만 및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겠고, 이 에스페스를 통해서 그 당뇨와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한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에스페스의 그 영문 IR 자료를 제가 입수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영문 IR 자료에 그 에스페스가 이제 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성분명 중에 하나가 트리제파타이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리제파타이드를 연구하는 제약사는 글로벌에서 단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주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공부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심플하게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인 거고. 네, 네. 보유 관점이고요. 그리고 장중 조정 시에는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에 대해 업데이트된 소식들 정리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가 봤더니 세트레가입니다. 트럼프가 우주에 대한 야욕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그것을 취임 연설에서 언급을 하며 일론 머스크가 환호하는 장면까지 보도가 됐는데, 관련해서 종목을 세트레가이로 고르신 이유는요? 올해 그 매출 성장이 명확하기 때문이고요. 그 동사는 그 스페이스 I 시리즈를 위성으로 전문적으로 생산한 기업이고, 일단 뭐 내수 위주입니다. 내수가 이제 위성 사업부에서는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회사 그 SISS와 SIA를 통해서 위성 영상 사업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자회사들이 아직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연간으로는 이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5,417억 역대 최고치였고요. 지난해 두 건의 그 2,740억대의 수주가 터지면서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연간으로 적자지만 올해 대규모 흑자 전환이 예상이 일단 됩니다. 일단 그 5,417억에 대한 수주 잔고는 40%가 올해 지금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내년에 반영되니까 내년에 매출 성장이 더 클 것이라 볼 수 있겠고, 한양증권에서 올해 매출액을 2,080억, 약 20% 성장과 영업이익 179억으로 흑자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올해 1분기에는 0.3m 그 해상도 스페이스 I T 위성을 발사 계획이고요. 그 발사 이후에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자회사 ISS, 그러니까 SISS의 위성 그 영상 판매 매출이 본격화가 될 거라서 자회사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뭐냐면 그 대규모 수주 잔고와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서 올해 대규모 턴어라운드 되고, 내년에는 실적이 이제 특히 영업이익 쪽에서는 거의 더블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회사의 위성 영상 사업 판매 사업 진출과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올해 이제 그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의 실적도 올해부터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주 산업의 어떤 특성상 그 대규모 수주 계약하면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업사이드의 잠재력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데이터만으로도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와 내년에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업사이드에 대한 잠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위성 영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 공급이 되게 불균형합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자회사 그 SIAS 매출에 대한 성장을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겠고요. 올해는 어쨌든 매출 확대와 이익이 본격화되는 구간, 내년도에는 더 가팔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양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는 목표가 58,000원 말씀드리겠고, 증권사 리포트는 아니지만 그 스타 리서치라는 곳에서 그 세트랙 아이디에서 리포트를 되게 길게 쓴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 71,4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많긴 한데, 일단 증권사 기준으로는 58,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세트랙 I 살펴보겠습니다. 자, IM증권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종목 이야기 그리고 산업 이야기 풀어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